Do you bring this trick out at parties? Oh no, it's a terrible party trick. Here we go. 3.14159265335. 이 사람은 그랜트 거스만입니다. 본 채널에 두 가지 생각체계에 대해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의식적으로 천천히 노력하는 시스템이라면 첫 번째 시스템은 빠르고 자동적인 잠재의식이란 내용이죠. 이분은 이러한 시스템이 본인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다며 파이의 소수점 아래 100자리 숫자들을 외우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리수를 늘려갔죠. 현재는 북미 기록을 깨기 위해 소수점 아래 23,000자리까지 외운 상태입니다. 03819. That's 200. That's amazing. 이번 영상은 전문가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다섯 번이나 세계 체스 챔피언을 차지한 마그누스 칼센입니다. 체스판을 보여준 뒤 해당 판이 어떤 게임이었는지 맞춰달라고 했죠. This looks an awful lot like Tal Botvinnik. Whoops. Okay, this is the 24th game from Seville, obviously. Now I'm going to play through an opening and stop me when you recognize the game and if you can tell me who was playing black in this one. Okay, sure. Okay. So I'm sure you've seen this opening before. Okay, it's gonna be Anand. Against? Zapata. 거의 초능력 같네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어떤 점들이 체스 마스터와 같은 전문가를 만드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우 높은 IQ나 뛰어난 공간 추록 능력 혹은 엄청난 단기 기억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통계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죠. 1973년 윌리엄 체이스와 하버트 사이먼은 3명의 체스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마스터와 아마추어 최상위급 클래스 A 선수 그리고 초보자를 대상으로 했죠. 체스판에는 25개의 체스 말들을 체스 게임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상태로 뒀습니다. 그리고 각 선수들에게 5초 동안 기억할 시간을 준 뒤 옆에 있는 다른 체스판에 외워서 두도록 했죠. 한 번에 외우지 못했어도 다시 5초 동안의 시간을 주어 모든 말의 위치를 맞출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스터 선수들은 처음 5초 만에 체스말 16개의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클래스 A 선수들은 8개, 초보자는 4개였죠. 끝까지 반복한 결과 마스터 선수들은 클래스 A 선수들의 체스판을 완성한 횟수의 절반 만에 모두 맞췄죠. 이어서 실제 게임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무작위 위치의 체스말들을 배열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첫 5초 동안 기억한 개수는 랭킹에 상관없이 모두 3개 정도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체스 마스터들이 특별한 이유는 수많은 체스 게임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뇌가 패턴을 학습한 것이죠. 이를 통해 각 체스 말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진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청킹이라 합니다. 정보에 의미 있는 묶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 숫자를 파이로 인식할 겁니다. 연관이 없는 6개의 숫자들을 나열한 문자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There's a wonderful sequence I like a lot, which is 30173, which to me means Stephen Curry, number 30, won 73 games, which is the record back in 2016. So 30173. 결국 전문성이란 인식의 방식입니다. 마그누스 칼센은 체스판을 마치 얼굴을 인식하는 것처럼 인식하죠. 마치 우리가 화난 얼굴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직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체스 마스터들도 체스판의 위치들을 인식하고 직관적으로 가장 좋은 수를 알게 되는 거죠. 인식이 곧 직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Most of the time, I know what to do. I don't have to figure it out. To develop the long-term memory of an expert takes a long time. 10,000 hours is the rule of thumb popularized by Malcolm Gladwell, but 10,000 hours of practice by itself is not sufficient. There are 4 additional criteria that must be met. And in areas where these criteria aren't met, it's impossible to become an expert. 첫 번째 기준은 피드백이 있는 반복 시도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연습에서 수백 번의 포핸드를 치죠. 체스 선수들은 그랜드 마스터가 될 때까지 수천 번의 게임을 하고 물리학자들은 수천 개의 물리 문제들을 풉니다. 그리고 매번 피드백을 받게 되죠. 테니스 선수들은 친 공이 네트를 통과해서 인, 아웃을 확인하고 체스 선수들은 게임을 이기거나 집니다. 물리학자들의 경우에도 문제를 맞추거나 틀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피드백이 있는 반복 경험을 얻지 못합니다. 정치학자 필립 테틀록은 284명의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정치 및 경제 동향에 대해 논평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언론인, 외교정책 전문가, 경제학자, 인텔리전스 분석가들까지 20년 동안 필립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조시 부시가 재선될까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가 평화롭게 끝날까요?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독립할까요? 닷컴 버블이 터질까요? 모든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률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끝날 뒤에 테틀록은 82,361개의 예측들을 정량화할 수 있었죠. So, how did they do? Pretty terribly. These experts, most of whom had postgraduate degrees, performed worse than if they had just assigned equal probabilities to all the outcomes. In other words, people who spend their time and earn their living studying a particular topic produce poorer predictions than random chance. Even in the areas they knew best, experts were not significantly better than non-specialists. The problem is, most of the events they have to predict are one-offs. They haven't had the experience of going through these events or very similar ones many times before. Even presidential elections only happen infrequently, and each one in a slightly different environment. So we should be wary of experts who don't have repeated experience with feedback.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타당한 환경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진 환경이죠. 예를 들어 룰렛에 베팅을 하는 도박꾼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천 번 반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이기거나 지는 형태로 명확한 피드백을 받죠.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은 타당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룰렛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규칙성이 없죠. 2006년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100만 달러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를 능가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헤지펀드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명석하고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풀입니다. 그들은 공매도, 레버리지, 파생 상품과 같은 고급 기술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가져가죠. 한 사람이 버핏과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프리티지 파트너스의 테드 세이지였죠. 그는 투자를 위해 5개의 헤지펀드를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5개의 헤지펀드 묶음을 들었죠. 결과적으로는 총 200개가 넘는 개별 펀드들의 묶음에 투자를 한 겁니다. 워렌 버핏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루한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500대 상장 기업인 S&P 500 지수를 따르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였죠. They started the bet on January 1st, 2008, and immediately things did not look good for Buffett. It was the star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market tanked. 헤지펀드는 여러 방식들을 사용해 시장의 하락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손해를 보긴 하지만 시장 평균만큼은 아니었죠. 헤지펀드는 2008년 이후로 3년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S&P 500 지수가 반등해서 같아졌죠. 그 이후로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평균이 급등함에 따라 헤지펀드를 뛰어넘은 거죠. 10년 후 버핏의 인덱스 펀드는 125.8%가 증가했고 헤지펀드는 36%가 증가했습니다. Now, the market performance was not unusual over this time. At 8.5% annual growth, it nearly matches the stock market's long-run average. 그렇다면 왜 수년간의 업계 경험과 철저한 연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받는 투자 전문가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못 넘긴 걸까요? 바로 주식이 타당성이 낮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완전히 무작위적이죠. 피드백은 명확하고 즉각적이어도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짓는데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체스라기보다는 룰렛에 더 가깝죠. 10년의 기간 동안 모든 액티브 투자 펀드들의 약 80%가 시장 평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성능에 못 미치는 펀드들이 90%에 육박하죠. And before you say, well, that means 10% of managers have actual skill, consider that just through random chance, some people would beat the market anyway. Portfolios picked by cats or throwing darts have been shown to do just that. And in addition to luck, there are nefarious practices, from insider trading to pump and dump schemes. Now, I don't mean to say there are no expert investors. I mean, Warren Buffett himself is a clear example. 결론은 대다수의 종목 선정가들과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환경이 낮은 타당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Brief side note. If we know that stock picking will usually yield worse results over the long term, and that what active managers charge in fees is rarely compensated for in improved performance, then why is so much money invested in individual stocks, mutual funds, and hedge funds? Well, let me answer that with a story.
There was an experiment carried out with rats and humans. 여기 불이 들어오는 빨간색 버튼과 녹색 버튼이 있습니다. 80%의 확률로 녹색 버튼에 불이 켜지고 20%의 확률로 빨간색 버튼에 불이 켜지죠. 어떤 버튼이 켜질지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쥐에게 실험합니다. 버튼을 눌러 어떤 버튼이 켜질지 미리 알아맞혀야 하죠. 만약 정답을 맞추면 약간의 먹이를 얻고 틀린다면 가벼운 전기 충격을 얻게 됩니다. 쥐들은 빠르게 초록색 버튼만 누르고 80%의 승률을 받아들이죠. 사람은 어떨까요? 주로 녹색 버튼을 누르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 빨간불이 켜질지 예측하려고 노력하죠. 그 결과 사람의 정답률은 68%가 됩니다. We have a hard time accepting average results, and we see patterns everywhere, including in randomness, so we try to beat the average by predicting the pattern. But when there is no pattern, this is a terrible strategy. Even when there are patterns, you need timely feedback in order to learn them. And YouTube knows this, which is why within the first hour after posting a video, they tell you how its performance compares to your last 10 videos. There's even confetti fireworks when the video is number 1. I know it seems like a silly thing, but you have no idea how powerful a reward this is and how much YouTuber effort is spent chasing this supercharged dopamine hi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immediate and delayed feedback, psychologist Daniel Kahneman contrasts the experiences of anesthesiologists and radiologists. 마취과 의사는 환자 바로 옆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취된 환자가 안정된 활력 징후를 가진 상태인가 이런 피드백을 받죠. 이를 통해 수술 환경 속 규칙성을 더 빠르게 배웁니다. 방사성 전문의들은 진단을 내린 뒤 빠른 피드백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엑스레이에서 유방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70%밖에 안 되죠. 지연되는 피드백은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채용 전문가들도 겪습니다. 대학에 누군가를 입학시키거나 기업에 합격시킨 이후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적인 후보자들이 가지는 패턴을 학습하기 어려운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신입생들의 대학 1학년 말 성적을 예측하는 실험을 했죠. 14명의 카운슬러들이 각각의 학생들을 45분에서 1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고등학교 성적, 여러 적성검사,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정보만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과 적성검사 한 가지의 결과값만 있으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은 14명의 카운슬러들 중 11명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Melton's study was reported alongside over a dozen similar results across a variety of other domains, from predicting who would violate parole to who'd succeed in pilot training. If you've ever been denied admission 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turned down for a job, it feels like an expert has considered your potential and decided that you don't have what it takes to succeed. I was rejected twice from film school and twice from a drama program, so it's comforting to know that the gatekeepers at these institutions aren't great predictors of future success. 그러면 타당성이 높은 환경에서 동일한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매 시도마다 확실하고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피드백을 얻는다면 1만 시간 안에 확실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The answer, unfortunately, is no. Because most of us want to be comfortable. 인생에 겪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잘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은 처음엔 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을 전부 사용하죠. 하지만 50시간 정도 운전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이 넘겨받게 되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죠. After that, more time spent driving doesn't improve performance. If you wanted to keep improving, you would have to try driving in challenging situations, like new terrain, higher speeds, or in difficult weather. Now, I have played guitar for 25 years, but I'm not an expert because I usually play the same songs. It's easier and more fun. But in order to learn, you have to be practicing at the edge of your ability, pushing beyond your comfort zone. You have to use a lot of concentration and methodically, repeatedly attempt things you aren't good at. You can practice everything exactly as it is and exactly as it's written, but at just such a speed that you have to think about and know exactly where you are and what your fingers are doing and what it feels like. This is known as deliberate practice, and in many areas, professionals don't engage in deliberate practice, so their performance doesn't improve. In fact, sometimes it declines.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막 졸업한 의사와 20년 경력이 있는 의사 중 누구에게 진단받고 싶으신가요? 물론 경력이 길어질수록 진단 능력이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피드백과 함께 본 사례들이 많을수록 패턴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테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희귀 질환의 경우 20년 경력을 가진 의사들이
갓 졸업한 학생들보다도 서툴렀습니다. 희귀병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증상들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재교육 과정을 거친 뒤에서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체스도 같습니다. 선수의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게임 횟수나 토너먼트 수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개인 공부에 할애한 시간이죠. 선수들은 혼자서 수천 시간 동안 체스 이론을 배우고 자신의 게임과 다른 사람의 게임을 공부합니다. 전술 패턴을 분석해 퍼즐을 풀며 플레이하죠. 하지만 스스로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와 교사들이 필요하죠. 선수들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To become an expert, you have to practice for thousands of hours in the uncomfortable zone, attempting the things you can't do quite yet. 진정한 전문적 기술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언뜻 보긴 마술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이 기술들의 핵심은 결국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고도로 구조화된 엄청난 양의 정보에서부터 나오죠. To build that memory requires 4 things: a valid environment, many repetitions, timely feedback, and thousands of hours of deliberate practice. When those criteria are met, human performance is astonishing. And when it's not, you get people we think of as experts who actually aren't.